기술 유출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합시다. 무인 드론 시작되면 드디어 우리 스타크래프트 전사들이 적들을 압살할 전장이 열리는 것이다. 스텔스기의 실제 사용 목적은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전략 목표 타격, 평시에는 경납고에 대기하는 것뿐이죠.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수의 중국 관영 매체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잇따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을 두고 매우 부정적이고 노골적인 조롱이 섞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바빴는데요. 라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중국 매체 바이두 역시 라고 부정적인 견해들을 쏟아낸 바 있었죠. 솔직히 최근 그 역대급 뱅 스펙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린 러시아산 무기들과 쌍벽을 이룬다고 알려진 중국산 무기들로 감히 KF-21을 속단하는 것이 무척 가소롭긴 하지만 팩트만 놓고 보자면 중국 매체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가 모두 조롱과 과장만은 아니었기에 일부 언론들에선 이러한 중국 매체들의 지적과 같은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매체들의 비난이 무색하게도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기는 무려 6호기까지 계획대로 등장한 상황이며 실제로 이날 KF-21은 제동장치 기능 확인과 날개 조작, 레이더 탐지 기능 등 40분간 이어진 70여 가지의 기능 테스트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배기가스의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전투기의 최대 출력을 테스트해보는 이른바 매우 안정적으로 선보이자 현장에 취재를 나섰던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드디어 KF-21이 얼마 남지 않은 초도 비행을 앞두고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최대 출력 테스트까지 검증을 끝마친 것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지난 4월에서야 KF-21의 엔진 시동 시험에 최초로 성공했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 같은 놀라운 진척 속도는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속도라는 극찬과 함께 향후 초도 비행 역시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긍정적 전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그간 한국의 KF-21 성공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던 중국 언론들의 태도가 180도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선 현재 한국의 KF-21 시제기 6호기가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특히 앞선 중국 매체들이 쏟아낸 부정적 견해들과 달리 인민일보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SA 레이더 등 통합전자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매체는 또한 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와 적외선 추적 장치 IRST를 탑재해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이 자체 개발한 ASA 레이더는 중국산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전하기도 했죠. 중국 참고 소식 역시 매체는 KF-21이 약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저리담 설계를 통해 동종 기종들과 비교해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KF-21은 최대 속도 2200km, 항속거리 2900km의 7.7톤의 무장을 탑재하고 2026년까지 공대공 무기를 2028년까지 공대지 무기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매체는 현재 KF-21이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포기한 대신 강력한 무장력과 민첩함을 장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는 최근 천문학적인 유지비와 고장 등 다수의 문제로 인해 미국조차 5세대 전투기 양산을 주저하는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를 선택한 한국의 선택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6년 본격적인 양산에 접어들게 된다면 지금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의 영공은 무려 100대 이상의 업그레이드판 KF-21이 수놓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 영공에 새로운 압박을 가할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KF-21의 스텔스 기능의 부족을 지속해서 물고 늘어지며 어떻게 해서든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평화를 하기 바빴던 중국 언론들이 돌연 이 같은 KF-21에 대한 이례적인 찬사와 기존의 입장을 뒤엎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한 무인드론 체계와 KF-21이 놀라운 연계성이 밝혀지며 최근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KF-21에 대한 러브콜이 속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선 한국에서 진행 중인 차세대 무인 전투기와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무인 폭격기 가오리 X2가 전 세계에 공개됐을 당시만 해도 최근과 같은 폭발적인 관심은 보이지 않았었죠. 그러나 현재 단독으로 폭격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 폭격기 가오리 X2는 전 세계의 관심과 러브콜을 한몸에 받는 상황입니다. 가오리 X2는 마하 0.8의 속도로 10시간 동안 지속해서 채공할 수 있어 장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스텔스 성능이 매우 뛰어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가오리 X2의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미국의 미니 B2 폭격기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호위기 없이 단독 작전도 수행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최근 대한항공이 개발 중인 샤크레드를 이용하면 가오리 X2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엄청난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에어버스가 함께 공동 개발한 샤크레드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날개 끝부분이 마치 상어의 부족한 지느러미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차이가 훨씬 더 긴 비행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죠. 대한항공에 따르면 샤크레드는 연료 소모를 3.5%나 절감시켜 기존의 비행체보다 무려 270km를 더 오랜 시간 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오리 X2는 얼마 전 발표한 KUSX 사업에서 파생된 새로운 무기체계인데요. 가오리 X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KUSX는 이미 개발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과거 2020년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KUSX를 70% 이상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요.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2020년대 후반까지 스텔스 정찰기를 개발하고 2030년대에는 가오리 X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우리 군은 이미 2015년에 실물보다 조금 작은 가오리 기술 시범기의 시범 비행에 성공했고 2017년에는 2차 기술 시범이 사업을 진행해 수년 후면 가오리의 최종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텔스 무인기용 5,500파운드 엔진도 개발해 이제는 1만 파운드급 엔진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단시간 내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인기 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이미 혼돈속 동북아 정세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200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진국도 이제 막 시작한 무인기 개발을 우리나라가 단독 개발이라는 모험을 나서기에는 인력과 자금력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관련 기술을 연구해 나갔고 결국 2010년 이후 본격적인 무인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다급히 걸음마 단계에 올라선 타국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1차 실증 시험을 완료해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심지어 곧바로 무인기용 엔진 개발과 2차 실증 실험까지 진행하고 있어 이제는 무인기 분야 기술 선진국들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오리 X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인 KF-21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의 전투기 운용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로 현재 가오리 X는 KF-21과 연계한 임무 수행을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정찰부터 공격, 방호까지 다양한 임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군이 목표로 설정한 가오리 X의 최종 목표치는 스텔스 성능을 앞세운 가오리 X가 KF-21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 사전에 전장을 미리 정찰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 후 도착할 KF-21의 작전 수행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수신한 KF-21은 장거리에서
적의 전투기를 제거하거나 방공포를 제압하는 등 지상과 공중의 모든 위협을 미리 제거해 제공권을 장악해 나갈 수 있죠. 이후 제공권이 확보된 뒤 가오리-X는 탑재된 폭탄을 이용해서 지상의 목표를 제거하는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KF-21은 가오리-X를 통해 전장 상황 확인과 지상 타격 임무의 부담이 대폭 절감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KF-21이 격추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가오리-X를 대신 회생시켜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어 전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은 KF-21 같은 비싼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오리-X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양산시설만 확보된다면 기존의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5세대급 전투기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현재 유무인 복합체계 전술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현재 이를 가장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보잉과 합작해 로열 윙맨을 개발해내 유인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작전 성능을 크게 향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작돼 전투기가 희생되더라도 즉시 보충이 가능하도록 경제성을 먼저 고려해 개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로열 윙맨과 동일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오리-X의 개발은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 보장과 경제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죠. 심지어 저렴한 가격 대비 무장량까지 기존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구체적인 무장 탑재량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최근 외국의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유추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체급을 가진 프랑스의 뉴런과 러시아의 스커트는 각각 500파운드 폭탄 2발과 1300파운드 미사일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가오리-X도 최소 450kg 이상의 무장이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앞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예상안과 같이 KF-21 1기에 3기에 가오리-X가 동행한다면 최소 9톤 이상의 폭장량을 가진 위협적인 전투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폭기라 불리는 F-15E의 폭장량이 12톤 남짓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9톤의 폭장량이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 더해 우리 군은 향후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연간 최대 1000여 명의 드론 전사 체계를 구축해 나가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드론 전력 양성에도 동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찍이 혼돈 속 동북아 정세를 예측하고 차세대 비대칭 전력으로까지 불리는 무인 공격기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대한민국 자주 국방의 길이 절대 들리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가오리-X는 정찰과 지원용으로 해야 함 스텔스 무인기를 보람의 몸빵으로 한다는 건 좀. 몸빵용은 좀 더 저렴한 무인기가 필요하다고 봄 라헬기처럼 보라매의 소형 무인기를 탑재. 위험하면 소형 무인기를 쏴서 몸빵하는 식으로. KF-21 옆에 인도네시아 국기 좀 띄어내라. 공동개발하자면서 개발비 안 내는 양아치 나라. 비 오면 스텔스 도료 녹아내린다고. 비행도 못하는 것들이 나대기는 더러운 춘장. 샤크렛 윙넷은 이미 몇십 년 된 기술. 윙팁 볼텍스에 의한 저항 줄여주는 거. 독자적 기술인 건 아니고. 쌍발 보라매. 자랑스럽다. 쌍발 안 된다고 그렇게 방해가 많았는데 주변국에서 뇌물 먹이고 얼마나 방해했을지 그걸 다 뚫어내고 드디어 하늘을 나는구나. 중국인의 뻥은 기대 이상이고 과관이군. 중국의 전투기의 뻥 성능을 보면 기가 막히는구나. 가오리-X 10만 개로 대비하자. 그리고 주변국 겁 없이 살아보자.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